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HSK 사급 전문가 오민경입니다. 고득점 공략을 위한 10일 완성 해커스 HSK 사급 쓰기 실전 문제풀이 강의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앞서 똑같이 쓰기제 1부분, 쓰기제 2부분 미리 문제 꼭 풀어보시고요. 내가 왜 틀렸는지, 어느 부분에 틀렸는지 피드백을 하시고 선생님이랑 강의를 통해서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먼저 들어가도록 할게요. 항상 주어진 제시어, 해석은 나중에 20%고요. 주어진 제시어 품사를 파악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네요. 자, 더가 나왔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더가 나오면 명사를 연결해 주셔야 되겠고요. 여러분, 마땅히 외워주셔야 될 사급 어휘가 있는데요. 자, 엄격하다 외워주셔야 되겠죠. 들어갑니다. 옌그. 여러분 사급 쓰기 강의라고 해서 여러분께서 안 읽으시면 안 돼요. 이런 덩어리들이 전부 다 어디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듣기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큰 소리로 읽으시면서 소리로 익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격하다. 옌그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여러분 역시 사급 어휘입니다. 규정 외우셔야 됩니다. 꾸이딩 이런 게 기본적으로 외워주셔야 될 사급 어휘고요. 규정, 꾸이딩. 자, 그 다음에 나자 공스 더 나왔습니다. 그럼 당연히 더 나왔으니까 연결해 주셔야 되네요. 선생님 어떻게 더가 2개 나오죠? 자,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제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딩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 딩은요 정도부사죠. 딩과 어떻게 호응합니까? 형용사 더로 호응을 합니다. 여러분 중국어에서 정도부사 중에 호응하는 정도부사가 2개가 있는데요. 타이가 나오면 누구와 호응하고 타이 형용사 러와 호응을 하고 딩이 나오면 딩 형용사 더. 그러므로 제일 앞에 있는 더는 누구와의 호응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딩 형용사 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1번은 형용사 수러문이겠네요. 형용사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엄격하다, 옌그 이러면서 딱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꽤 엄격합니다. 들어가야 되겠죠? 딩, 옌그 더 하나의 덩어리로 딱 잡아주시고요. 그러면 뭐가 엄격할까요? 명사 하나밖에 없었죠? 규정이 엄격합니다. 줄 잡아 주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더 나왔으니까 주어를 꾸며주는 관용어 마땅히 들어가야 될 자리에 딱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으로써 정답은요. 나자 공스더规定挺严格的 그 회사의 규정이 꽤 엄격합니다. 라고 형용사 수러문의 문제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문항 중에 형용사 수러문은요. 꼭 한 문항씩 혹은 최소 2문항씩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러가 형용사인 경우들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정답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자 공스더规定挺严格的까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쓰기제 1부분의 어순별 문제들이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옌거도 나올 수 있어요. 꾸이딩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좋은 문장들을 외워놓으셨다가 쓰기제 2부분에 반드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정이 엄격하다. 꾸이딩, 옌거, 주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꾸이딩은요 단지 이렇게만 나오냐? 아니요. 술목의 구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규정에 부합하다. 여러분 사급어휘 부합하다 외우셔야 됩니다. 부허 외워주셔야 되겠네요. 큰 소리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규정에 부합합니다. 부허 꾸이딩 이런 술목의 구조 외워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허가 사급어휘로서 꾸이딩만 막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요구 조건에 부합하다라고 해서 부허 야오치오 이렇게도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꾸이딩만 외우지 마시고요. 규정이 엄격하다 이 구조뿐만 아니라 사급시험에 나오는 술목의 구조도 활용을 하셔서 규정에 부합하다 부허规定 요구 조건에 부합하다 부허 야오치오까지 활용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꾸만 여러분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런 단어가 또 어떻게 활용되는지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유기적인 관계를 계속 같이 생각하시면서 어휘를 외워주실 때 어휘의 양과 문장의 덩어리로 외워서 쓰기제 이 부분에 바로바로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1번입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술목의 구조가 나왔습니다. 이름절 동사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자, 세우다, 멈추다, 팅. 그래서 차를 세웁니다. 팅처까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不可以는 뭐죠, 여러분?
뭐뭐를 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조동사이고요. 자, 여러분 종종 시험에 듣기 시험에요. 고속도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한 성조와 발음으로 고속도로 읽어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가오수공루. 그러면 고속도로 상에는요. 가오수공루상이라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부사 나오는 때마다 이 부사의 종류들을 외워줘야 되는데요. 마음대로, 멋대로, 편한 대로 부사 들어갑니다. 随便까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쓰기 강의 들으시면서 만약에 아직까지 내가 개념을 잡지 못했다면 해커스 교재 학격비 책 1번부터 13번 딱 옆에 꺼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학격비 책 4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원래 부사어의 어수는 부족입니다. 하지만 어떤 부사는 수로와의 관계가 긴밀하므로 부사와 수로가 하나의 덩어리예요. 그래서 조동사 뒤에 들어갈 수 있는 부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주자가 마음대로 随便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随便은 누구와의 관계가 긴밀하다? 수로와의 관계가 긴밀합니다. 그래서 멋대로, 마음대로, 차를 세우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러므로 이 随便은 원래는 부족이지만 조동사 뒤에 들어갈 수 있는 부사이다. 이런 정리가 되셔야 되겠죠. 그러므로 수로 잡겠습니다. 차를 세웁니다. 停. 그런데 마음대로 차를 세웁니다. 수로와의 관계가 긴밀한 부사 随便停车. 이 행위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금지기 때문에 이 부사 앞에 뭐가 들어갔다? 조동사가 들어갔고요. 그것의 주어는 뭡니까? 어디에서? 고속도로 상에서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요. 高速公路上不可以随便停车까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사어의 어수는 뭐라고요? 여러분 부족입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다는 거죠. 어떤 부사가 나왔을 때 마음대로 随便 어떤 부사가 나왔을 때 해커스 교재에서는 여러분 서로 상호가 아니라는 부사도 수로와의 관계가 긴밀하므로 조동사 뒤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하시고요. 서로 이해합니다. 互相理解 서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要互相理解 누구 사이는요? 선생님과 학생 사이는요. 老师和学生之间 여러분 선생님이 앞강에서도 설명해 드렸지만 앞에서 누구누구 사이 之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老师和学生之间要互相理解 까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학교비 책 4번에 참고하시면 마음대로 편한 대로 随便과 그 다음에 이 互相이라는 부사는 수로와의 관계가 긴밀하므로 어디 뒤에 들어간다? 조동사 뒤에 들어간다까지 마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커스 교재에는 없지만 선생님이 연습 문제 하나 더 넣어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 공짜로가 있습니다. 免费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免费 免费는요 사전에 찾아보시면 동사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免费가 문장상에서 부사로 많이 쓰여요. 이 부사로도 이렇게 수로 앞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공짜로 제공하다, 免费提供, 공짜로 붙이다. 이거 연습 문제 있으니까 문제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은 맥락, 마음대로 随便 공짜로, 티공,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서로 상호 간에 후시앙 이런 어휘가 나오면 수로와의 관계가 긴밀함으로 하나의 덩어리. 그리고 어디 뒤에 들어간다? 조동사 뒤에 들어간다까지 정리하시면서 연습 문제에도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이었습니다. 2번의 주제. 여러분 알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뭘 안다?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부사어의 어순에서 예외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이러한 부사는 조동사 뒤에 들어간다까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대로 随便 그 다음에 서로 상호 간에 互相 그 다음에 마지막 공짜로, 무료로, 免费까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입니다.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앙루어 너무 중요하죠. 비행기가 착륙하고 있는 그림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앙루어 무조건 외워주셔야 될 사극어휘입니다. 착륙하다, 지앙루어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순조롭다 뭐죠? 형용사입니다. 순리 정도는 알 것 같고요. 자, 짜일러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학우님들이요. 이 러 때문에 다 틀려요. 짜일러가 있으니까 이 짜이는 동사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 전체 한번 볼게요. 섣불리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누가 착륙합니까? 비행기가 착륙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푸동지창. 여러분 착륙하면 딱 두 개의 장소가 나와요. 북경 수도공항이나 아니면 상해공항. 상해공항을 푸동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몰라도 돼요. 어느 공항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해 푸동공항에 도착했다. 이런 말이 딱 나와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것의 출제자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자, 여기에서 짜이는요. 동사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지앙루어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짜이는 뭘까요? 개사구가 수러 뒤에서 결과보로 쓰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착륙했다 하나의 덩어리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 착륙했다 지앙루어 짜이.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선생님 설명 좀 잘 들어주세요. 이 짜이가 개사라고 말씀드렸죠. 개사 뒤에는 명사가 나와야 돼요. 이 두 개의 관계는 너무 긴밀해요. 이 사이에 어떤 성분도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다면 이 러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선생님 기본서에서 진짜 많이 설명해 드렸어요. 원래는 문장 끝이에요. 문장 제일 끝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 착륙했고 짜이 뒤에 장소가 나와서 푸동공항에 착륙을 했습니다. 치앙루어 짜이 푸동지창 이게 하나의 덩어리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 2, 3년 안에 말하기에서는 틀린 문장들을 많이 쓴다는 거죠. 말하기에서 많이 쓰는 문장들이 시험에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러는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고요. 선생님이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문장 제일 끝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으시겠습니다. 그래서 푸동공항에 착륙을 했습니다. 치앙루어 짜이 푸동지창 러 이게 어법적으로 맞는 내용이고 시험에 나왔을 때 러의 유무는 신경을 안 쓰셔도 상관없으시겠습니다. 그래서 지앙루어 짜이 러 푸동지창 수러 뒤에 개사구가 보어로 쓰인 결과보의 형태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게 첫 번째 단계고 비행기가 그렇죠.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순리 형용사잖아요. 그럼 이 순리가 어떻게 쓰였냐? 어떻게 쓰였을까요, 여러분? 형용사는 당연히 쌤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형용사는 이렇게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관형으로도 쓰일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는 수러 뒤에서 보어로도 쓰일 수 있죠. 정도 보어가 됐든 결과 보어가 됐든 이렇게 보어로도 쓰일 수 있을 것이고요. 자, 그러면 형용사는 어디 앞에서 수러 앞에서 부사어로도 쓰일 수 있잖아요. 이 세 개가 여러분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형용사가 수러 앞에서 뭐가 생략된 이 더가 생략된 부사어로 쓰인 경우의 수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이에 뭐 생략됐으니까 이 더 생략됐다라는 것들 이런 것을 알고 문제 풀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비행기가 순조롭게 푸동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착륙했습니다. 飞机顺利降落在了浦东机场까지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복합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형용사가 나오면 형용사가 어느 자리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사가 나왔다면 이 개사구가 어느 자리에 들어가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알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단계 이 지앙루어 짜이 개사가 수러 뒤에서 결과보로 쓰였고 두 번째 단계 형용사가 수러 앞에서 부사어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순조롭게 푸동공항에 착륙을 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거듭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륙하는 그림은 매년마다 나오는 그림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장을 외워놨다가 어디를 순조롭게 착륙을 했다. 덩어리로 외워놓으셨다 활용해 주시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순리, 지앙루어 짜이 이런 덩어리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학교비 책 5번에 보시면요. 개사구가 수러 뒤에서 결과보로 쓰일 수 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4종 세트가 있는데요. 어디에 착륙했다. 이런 포인트 잡으셔야 되겠죠. 降落在 어디에서 태어났고 出生在 어디에서 나타났고 出现在 어디에서 발생했고 发生在 선생님이 이런 것들을 연습 문제에서 다 연습할 수 있도록 관련된 그림을 넣어드렸으니까 제발 이런 것들을 응용을 하셔서 작문을 할 수 있도록 자꾸만 고민하고 좋은 문장들을 많이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추가 나왔어요. 여러분 일단은 추는 방향 동사입니다. 나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누구 나왔습니까? 여러분 명사 다안이 나왔고요. 자, 여러분 이거는요 거의 5급 수준의 어휘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근본입니다. 근본 근본이라고 한자의 도금은 해석이 되는데요. 전혀 아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본 전혀 아예 근본 당연히 부사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휘 몰라서 틀리는 경우 있거든요. 아마 지금 4번도根本이런 어휘들 때문에 틀렸을 거라고 선생님 생각이 되어집니다.根本 전혀 아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차이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알아맞추다, 추측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예요. 그 다음에 탐은 나왔어요. 자, 뿌. 여러분 4번도 다 틀렸을 거예요. 2번도 시, 동사, 그 뒤에 목적어 형태 때문에 틀렸을 것이고 지금 4번도 뿌가 나오면 무조건 동사 앞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여러분 뿌, 찰, 추측하지 않는다? 그러면 추는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어에는요, 우리가 결과보호와 방향보호 사이에 더와 뿌를 넣어서 이렇게 가능보호의 부정 형태로 쓰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맞추다, 차이. 그러면 그 뒤에 방향동사 들어갈게요. 맞춰냈어요. 시작, 차이, 추. 그럼 이게 방향동사예요. 방향보호로 쓰였고요. 그러면 이 사이에 더와 뿌가 들어가면 맞춰낼 수 있다, 맞출 수 없다라는 가능보호의 부정 형태가 시험에도 이렇게 응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춰낼 수 없다, 차이부추. 이게 어떤 보호예요, 여러분? 방향보호 사이에 더와 뿌가 들어가서 가능보호로 확대된 형태예요. 그래서 다 틀렸잖아요. 그래서 이 뿌는 동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가능보호의 부정 형태입니다. 그래서 차이부추, 알아 맞출 수 없었다. 추측해낼 수 없었다. 누가 여러분? 그들이요. 무엇을요? 목적어까지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몰랐기 때문에 아마 다 틀리셨을 거예요. 알아 맞춰낼 수 없다. 他们猜不出答案. 그들이 답을 알아 맞출 수 없다. 猜不出答案. 그런데 여러분 당연히 동사 앞에 뭐 들어가야 될까요? 부사 들어가야 되겠죠. 그들은 전혀 정답을 알아 맞춰낼 수 없습니다. 他们根本猜不出答案. 가능보호의 부정 형태입니다. 猜不出 이런 게 시험에 나오면 너무 어려웠겠죠. 他们根本猜不出答案. 가능보호구나. 이런 내가 보호의 형태가 조금 부족하구나. 그러면 학교비책 5번에 보시면 이런 보호의 형태들을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번은요. 몇 번씩 시험에 이렇게 응용되고 있는데 한 여자아이가 약을 먹고 있어요. 인상을 쓰고 있어요. 쓰다라는 제시어가 나옵니다. 구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문장들을 완성해 볼 수 있냐면 이 약이 너무 써요. 이 정도는 나올 거예요. 这种药太苦了. 맛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제가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마셔요. 자, 한번 들어갈게요. 마시면 내려가는 겁니다. 喝下去. 喝下去. 이거하고 똑같죠? 뭐예요? 동사 뒤에 방향, 동사가 들어가서 방향보호로 쓰였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더와 뿌가 들어가서 가능보호로 확대가 된 거죠. 그래서 마실 수 없다, 喝不下去. 이렇게 응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로 마실 수 없습니다. 我实在喝不下去. 이렇게 가능보호의 부정 형태가 나오면 정말로 이런 부사들과 많이 호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마실 수 없습니다. 我实在喝不下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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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가능보호는요. 하나의 단어처럼 듣기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예문을 통해서 추측해낼 수 없다. 알아맞출 수 없다. 猜不出. 그 다음에 마실 수 없다, 먹을 수 없다, 喝不下去, 吃不下去 이런 것들은 하나의 단어처럼 외워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가능보호의 부정 형태는 우리 1200개 해커스 단어장에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하나의 단독인 어휘처럼 외워주시면 바로바로 시험에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문 너무 좋죠? 그들은 전혀 정답을 알아맞출 수 없습니다. 他们根本猜不出答案. 이 이야기 넘어서서 나는 정말로 마실 수 없습니다. 这种药太苦了,我实在喝不下去. 까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보호의 부정 형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딩이 나왔어요. 여러분 딩은 뭐죠? 딩은 꽤라는 정도부사예요. 그러면 딩 형용사 떠 이렇게 쓰인다라는 거 이렇게 딱 마킹해 주셔야 되겠죠. 자, 시아더 나왔으니까 정도보 시아더 부사 형용사 들어가야 되겠죠. 这场雨 이 한 차례의 비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딩 형용사 떠 필요해요. 그러면 이 남은 제시어 자 별표 여러분 얘기하세요. 지실은 선생님이 강의에서 어떻게 설명해 드렸어요? 즉시라는 부사였어요.
그래서 즉시 자료를 팩스로 저에게 보내주세요. 이런 예문 쌤 알려드렸거든요. 即时把材料用传真发给我们 이런 문제들 있었습니다. 그래서 即时는 뭐였습니까? 부사였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부사로 쓰였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뭐가 필요했으니까? 팅 형용사 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가 필요해요? 형용사가 필요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기서 이 지시를 뭘로 쓰였다? 형용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형용사와 부사로 쓸 수 있는 어휘, 지시 이런 게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수로 누구 있습니까? 下的. 그 다음에 팅 형용사 더, 팅 지시 더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 비가 여러분 여기서 지시를 형용사로 쓰일 때는요. 시기적절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가 꽤 시기적절하게 내렸습니다. 这场雨下得挺及时的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겠죠. 这场雨下得挺及时的 그래서 수러더 부사 형용사 그리고 팅이 나오면 팅 형용사 더 그러므로 지시는 부사로 쓰인 것이 아니라 뭘로 쓰였다? 형용사로 쓰였고 형용사의 의미일 때는 즉시가 아니라 시기적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반드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这场雨下得挺及时的 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딱 풀고 나면 선생님한테 물어야 돼요. 쌤, 부사 중에 형용사로 쓰일 수 있는 또 다른 어휘가 있습니까? 네, 지금까지 여러분 기출에서는 지시과 그 다음에 누가 시험에 부사 대신에 형용사로 나왔냐면 투란이 또 형용사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문 참고하겠습니다. 이 일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발생했습니다. 这件事情发生的 더 나왔으면 부사 형용사 그래서太突然 똑같은 형태겠죠. 여기서 지시과 투란은 형용사로 쓰였고 타의 형용사 러의 호응 구조로 이렇게 구조는 똑같습니다. 문형은 똑같습니다. 이 일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발생했습니다. 这件事情发生的太突然了. 这件事情发生的太突然了. 지금까지 시험에 나왔던 부사 중에 부사와 형용사로 쓸 수 있는 어휘는 딱 두 가지. 즉시, 지시. 형용사일 때는 시기적절하다. 그 다음에突然. 갑자기와 갑작스럽다의 차이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방법, 방식, 好方式입니다. 자, 是 나왔습니다. 이다인지, 是더 강조 구문인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종 나왔으니까 수사 양사 그대 뭐 연결할까요? 명사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행 읽어보세요. 旅游 나왔고요. 그 다음에 放松心情 여러분 放松 이런 단어 모르시면 안 돼요. 放松은 뭐죠 여러분? 정신적인 긴장을 완화시키다. 그래서 放松心情은 하나의 단어로서 독해 많이 나오는데요. 릴렉스하다. 기분을 완화시키다. 그럼 기분을 완화시키는 더 나왔으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쉬더 강조금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동사라는 것을 그 다음에 이 더는 명사를 꾸며주는 관용어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 자 그럼 제시어 딱 보니까 이거 뭐에 관련된 문제예요? 수사, 양사, 수식어, 더 명사 관용어의 어순을 묻는 문제겠죠. 자 그러면 동사 누구 있습니까? 입니다. 시. 그러면 주어 누구 있어요 여러분? 여행은 이게 딱 주어 자리에 들어가야 되겠고요. 입니다. 뭡니까? 좋은 방법입니다. 방식입니다. 이렇게 주술목이 딱 들어가야 되겠어요. 먼저 주술목을 정확하게 잡아주셔야 돼요. 旅游是好方式 그럼 조금 전에 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용어의 어순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수사, 양사, 수식어, 더 명사. 그래서 너무 좋죠? 수식어가 술목의 구조로 이루어졌네요. 하나의 기분을 전환시킬 수 있는 좋은 방식입니다. 여행은요. 기분을 전환시킬 수 있는 한 가지의 좋은 방식입니다. 旅游是一种放松心情的好方式 까지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시어가요. 리오가 나올 수 있어요. 리오가 나왔을 때 이런 거 쓰면 너무 좋은 예문이겠죠. 굉장히 고급스러운 예문이겠죠. 이런 문장들을 외워놓으셨다가 쓰기 제2부분에 꼭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旅游是一种放松心情的好方式 큰 소리로 따라 한번 읽어볼게요. 정답을 많이 읽으십시오. 좋은 어감을 기르십시오. 旅游是一种放松心情的好方式 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또 관용어의 어순에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유형의 문제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这是 이것은 입니다. 뭡니까 여러분? 책입니다. 자 관용어의 어순 한번 볼게요.
한 권의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관용어가 또 어떻게 또 나올 수 있다? 여기에서는 술목의 형태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개사구가 또 관용어로 나올 수 있어요. 무엇무엇에 관한 관유, 쌤 아까 인터넷 알려드렸죠? 호련왕, 인터넷 기술에 관련된 관유 호련왕 지수의 수 이런 문제들도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这是一本关于互联网技术的 수까지 들어갈 수 있겠죠. 관용어의 어수는 어떻게 이루어진다? 수사, 양사, 수식어도 명사. 꼭 기억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这是一本关于互联网技术的 수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의 문장과 아래에 있는 문장 비교하십시오. 문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 술, 목 잡고 관용어의 어순만 탁 넣어주시면 되겠죠. 반드시 출제자의 의도라는 것을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번입니다. 자, 7번 보도록 할게요. 주방을 뭐라고 할까요? 주방, 주방이고요. 자, 들다, 나, 단서가 있네요. 산,슈ang, 여러분, 슈ang 뭐죠?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 명사를 셀 때 쌍이잖아요. 켤레 이런 것들. 그러면 슈ang 나왔으니까 그 뒤에는 당연히 뭐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명사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누군가에게 부탁할 때 당신이 나를 도와서 니帮我 아니면 당신이 번거롭게 하는데요. 麻烦 그러면 마판이 나오면 고민할 필요 없이 몇 번째 수로 자리에 그냥 첫 번째 수로 자리에 딱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번거롭지만 뭐뭐 해주세요. 그 뒤에 순차적으로 동작이 연결돼야 되겠죠. 번거롭지만 마판이 나왔고요. 어쨌든 나도 동사고요. 그 다음에 快去 역시 동사입니다. 여러분 동사 몇 개 있어요? 3개. 그럼 이거 어떤 문제죠? 연동문이겠죠? 일어난 순서대로만 나열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제시어 누구 있습니까? 쌍을 이루고 있는 젓가락, 콰이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일어난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들어가야 되는 거 번거롭지만 마판니 가서 빨리 가서 콰이취 어디를 갑니까 여러분? 취에 대한 장소 명사 나와야 되겠죠. 주방에 가서 뭐 좀 들고 오라고 여러분? 젓가락 3개만 들고 와주세요. 이렇게 부탁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일어나는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麻烦, 취, 나 이렇게 일어나는 순서대로 이루어진 연동문이란 포인트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麻烦你快去厨房拿3双筷子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드리는 예문 한 번 더 들어가실까요? 또 나옵니다. 당신 주방에 가서 你去厨房 좀 들고 오세요. 좀 들고 오세요. 설탕 좀 들고 오세요. 이런 말 하고 싶어요. 그러면 拿点糖 여기까지가 두 번째 동사고 오세요. 过来 이렇게 딱 3개의 동사도 연결되는 문제들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게요. 당신이 주방에 가서 설탕 좀 들고 와 주세요. 你去厨房拿点糖过来你去厨房拿点糖过来까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수 문형에서는요. 당연히 어떤 문장도 나온다. 2개 이상의 동작이 연결된 연동문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8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것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자, 부비엔 뭐죠? 보편적이다 라고 해서 형용사예요. 그럼 딱 수로 자리에 넣겠죠, 여러분? 자, 그런데 누가 있어요? 수이자오가 있습니다. 술목이고요. 여러분, 이거 많이 틀리는데 우리 독해에 있었어요. 게으르다 뭐 있었어요? 란입니다. 당연히 1200개 어휘장에도 있었고요. 자, 그러면 게으른 잠을 자다 뭘까요? 늦잠을 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듣기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늦잠을 자다 수일란지ao 외워주셔야 되겠죠. 수일란지ao 수일란지ao 이런 어휘 자체가 좀 생소했을 것이고요. 자, 니엔칭ren 젊은이들은요. 자, 아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이도 동사고 수일란지아오도 동사고 부비에는 형용사네요. 와, 쌤 맥을 못 잡겠어요. 자, 그러면 뭡니까?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 I 좋아하다, 시환 이런 거 전부 다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거든요. 자, 그럼 그 이하에 뭐 들어가야겠다? 아, 동사가 목적어가 되었구나. 그래서 늦잠 자는 거 좋아해요. 이거는 여러분께서 파악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 술, 그 다음에 그 이하가 뭐예요, 여러분? 목적어인데 목적어가 이렇게 술목의 구조로 이루어졌어요. 젊은 사람들이요. 늦잠 자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부비엔이 형용사인데 뭐가 되지 않았다? 수로로 쓰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뭘로 쓰였습니까, 여러분? 보편적으로 좋아한다 라고 해서 형용사가 수로 앞에서 이렇게 쓰였어요.
그럼 엄격하게 얘기하자면 여기 뭐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더가 생략됐겠죠. 여러분 이 더 있으면 여러분 그냥 바로 넣었을 거예요. 이 더가 없으니까 형용사 처리 불가.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요 보편적으로 늦잠 자는 걸 좋아합니다. 年轻人普遍爱睡懒觉 이렇게 문장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보세요. 부변, 지금까지는 형용사 수로문으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존에 이런 게 있었죠. 휴대폰 결제가 점점점 보편화되었습니다. 手机付款越来越普遍了 이렇게 형용사 수로. 그런데 여기서는 뭘로 쓰였습니까? 수로를 꾸며주는 부사어로 쓰였겠죠. 한 끗 차이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늦잠 자는 것을 보편적으로 좋아합니다. 年轻人普遍爱睡懒觉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앞에서 쌤이 너무너무 강조해드렸잖아요. 꼼꼼히 읽다. 누구도 있었어요? 仔细阅读. 너무 많이 나와요. 이런 거는 꼭 외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게 정상적으로 출발하다. 여기에서 또 뭐 더 생략됐겠죠. 전부 다 형용사가 수로 꾸며줄 때 正常上班 이거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인식하다 正确认识 더 생략됐고요. 시험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것도 공동으로 주최하다 이런 게 시험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시작 共同举办 이렇게. 그래서 형용사가 수로를 꾸며줄 때 더를 생략해서 쓰는 이런 경우의 수들 때문에 틀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쌤 진짜 너무너무 아까워요. 진짜 쌤도 아까워요, 여러분. 하나 틀리면 부분 점수가 없어요, 쓰기 제 일부분은. 그래서 신중하게 잘 풀어주실 수 있어야 돼요. 8번입니다. 자, 여러분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이거는 너무 중요하게 강조해드렸던 제시어조 동사 배열하다, 파일리에. 여러분 복습할게요. 파일리에 나오면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될까요? 按照顺序 파일리에. 이 정도로 바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자, 배열하다고요. 座位 떠났으니까 누구 연결, 명사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 아직까지 이 품사 모르시면 안 돼요. 뭐였습니까? 먼저 읽고 총신인데 품사는 부사예요. 부사의 위치는 당연히 주어 뒤술 앞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여러분 이거 뭐예요? 순서가 나왔습니다. 명사고요. 당연히 더 뒤에 명사 필요하니까 여기까지가 하나예요. 그래서 자리의 순서는 자, 여러분 요즘에 선생님이 핫한 동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선생님 핫한 동사 되게 얘기 많이 하셨는데요. 몇 개 얘기했죠. 뭐 축하하다,祝贺 이런 것도 넣어드렸고 그 다음에 초가하다, 차오고 그 다음에 어디 적합하다, 适合 이런 거 나왔는데 여러분 이거는 난이도 중이에요. 근데 난이도 상위 안에 핫한 동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뭐할 만한 가치가 있다. 기억나세요? 值得 기억 안 나면 복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필요하다.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需要 이 어휘도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예요. 뭐뭐뭐뭐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난이도 상중에 해당하는데 시험에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뭐할 만한 가치가 있다, 值得 필요하다, 需要까지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어요? 주술의 구조로 이루어졌고 그럼 나머지 동사는 어느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목적어. 동사가 목적어가 된 경우죠. 그래서 순서가 필요해요. 顺序需要 주어가 관용어의 수식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자리의 순서가 필요합니다. 座位的顺序需要 뭐가 필요한데 여러분? 그 이하의 목적어가 뭐가 된 경우? 동사가 된 경우. 자, 그렇다면 총신 때문에 틀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총신이 부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부사 원래의 자리는 주어 뒤 수로지만 이미 두 개가 붙어져 있으니까 어느 자리에 들어갔고 목적어 자리에 갔고 목적어, 동사가 목적어인 경우의 수를 수식해 주셔야 되겠죠. 다시 배열하다. 총신 발리. 다시 배열하는 것이 필요하다. 需要 총신 발리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의 순서가 다시 배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座位的顺序需要重新排列.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할 것 같죠? 꼭 덩어리를 외우세요. 다시 배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긴 목적어인데 여기서는 동사가 목적어가 된 경우의 수 需要重新排列까지 정리할게요. 자, 그럼 需要가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설마 뭐뭐 이겠는가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설마 필요합니까? 이게 진정한 동사. 설마 필요해요? 그 이하의 목적어. 다시 갈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게 목적어가 된 경우라는 거죠. 이런 문제 안 보면 여러분 그냥 시험에 나오면 다 틀릴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갈 필요가 있으니까 진정한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 需要. 难道需要再去一趟吗? 이런 걸 여러분께서 알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难道나오면
당연히 이렇게 의문형을 강조해주기 때문에 물음표로 딱 마무리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难道需要再去一趟吗? 까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난이도 상해에 해당하는 긴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동사 필요하다. 需要.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번입니다. 자, 마지막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특수 문형으로서는요, 조금 전에 연동문도 넣어드렸었고요, 시이라는 사역동사를 쓴 경어문도 넣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10번에는 어떤 문형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듣기 시험에 관계를 물을 때 교장 선생님이 종종 언급이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아오장. 그러면 장 교장 선생님, 근데 시향이 나왔으니까 누구누구를 향하여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누구누구에게라고 해석이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시향, 장 샤오장은 개사구입니다. 자, 칭이 나왔고요. 자, 이거 보세요. 오늘 선생님 많이 강조해드렸잖아요. 이미 하나의 명사로 쓰이는 거 상세 상황. 원래는 상세한, 그래서 이더가 들어가야 될 것 같지만 시험에는 더를 쓰지 않고 명사로 쓰이는 경우의 수. 详细情况 넣었고요. 자, 그럼 지향이 나왔습니다. 원래 지향은 부사로서 장차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차. 그런데 여러분 지금 누가 나왔습니까? 뭐뭐 좀 해주세요. 이시아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장차 뭐뭐 좀 해주세요. 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사가 아니라 뭘로 쓰였다? 전치사. 누구 대신에 바자 구문으로 쓰인 개념으로 사용이 되었다는 것을 숙지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소개 좀 해주세요. 이런 개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介绍는 가장 기본적인 어휘니까 수로 자리에 介绍 딱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서는 지향이 뭐예요? 개사구예요. 그 다음에 시향도 뭐예요? 개사구예요. 2개 이상의 개사구가 나올 수 있어요. 2개 이상의 부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 뭐 하라고 그랬어요?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해석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는 먼저 뭐가 들어야 되겠습니까? 상세 상황을, 그 다음에 장 교장 선생님에게 수라를 중심으로 해서 수라와의 관계가 긴밀한 걸 먼저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누구에게 소개를 해라. 그래서 무엇을 이렇게 딱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2개 이상의 개사구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 상황을 칭, 여러분 보통 뭔가를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는 니가 생략이 되겠죠. 그래서 니가 생략된 경우일 수고요. 상세 상황을 장,详细情况, 장 교장 선생님에게 시향, 장 샤오장 소개해 주십시오. 介绍一下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개 이상의 이렇게 개사구가 나왔을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부사가 나왔을 경우에는 한국어로 해석하셔서 자연스러운 순서대로 나열해 주시면 되겠죠. 请将详细情况向张校长介绍一下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자 구문 대신에 뭐가 나온다면 지향이 나오면 난이도 상상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구분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우리 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나왔었는데요. 번거롭지만 누군가에게 부탁할 때 마파니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편지를 把这封信 자, 그 다음에 누구에게? 장 변호사님에게 交给张律师 근데 문제는 여러분 시험에 뭐가 있었냐면 넝이 있었습니다. 장 변호사님에게 건네줄 수 있다? 말 안 되죠, 여러분. 여기서는 뭐가 생략됐습니까? 말을 쓰지 않고도 이게 뭐라는 것을 숙지하실 수 있어야 될까요? 의문문인지를 숙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많은 학우님들이 종종 저에게 질문을 하는데 선생님, 해석은 할 필요 없나요? 아니요, 해야 돼요. 20% 정도는 할 필요 있어요. 그게 평서문인지 의문문인지 알고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번거롭지만 이 편지를 장 변호사님에게 넝이 있으니까 건네줄 수 있을까요? 마가 생략된 뭐로 마무리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물음표로 마무리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사소한 실수하지 말라고 선생님 예문 넣어드렸으니까 이런 거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해석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상세 상황을 장 변호사님에게 소개 좀 해주세요. 请将详细情况向张校长介绍一下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편지를 장 변호사님에게 건네주세요. 麻烦你能把这封信交给张律师 이렇게 의문문으로 마무리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양한 특수문형과 오늘의 주제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긴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동사도 있었지만 나는 기존의 동사 혹은 부사로 알았지만 다른 품사를 쓸 수 있는 이런 몇 가지의 어휘들을 주의한다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아직도 모르는 단어가 있습니까? 선생님 설명해 드렸잖아요. 자, 우리 1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거 어떤 단어였어요? 알아맞추다, 추측하다, 차이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선물을 이렇게 딱 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 진짜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어떤 내는 여러분 그 선물을 이렇게 흔들어 보는 경우도 있어요.
알아맞혀보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은근히 예문이 쉬운데도 불구하고 손을 못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갈게요. 내가 너를 위해서 무슨 선물 준비했는지 너 맞춰봐. 이런 거 우리 일반어 회화상에서 얼마나 많이 써요. 말하기 위해서 많이 쓰면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도록 할게요. 당신이 한번 맞춰봐요. 동사 중첩 들어가면 시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당신이 한번 맞춰봐요. 쌤이 차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긴 목적어. 그 이하가 목적어. 그렇죠. 그 목적어 안에 주, 술, 목이 있는 예문. 그래서 당신이 한번 맞춰봐요. 니猜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슨 선물을 준비했는지 我为你准备了什么礼物 여러분 이래도 어려우세요? 아니요 쌤 의외로 쉽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학우님들이 저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쌤이랑은 쉬워요. 근데 저 혼자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서도 자신 있게 풀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들어갈게요. 생각하세요. 한번 맞춰봐요. 니猜猜 내가 당신을 위해서 我为你 무슨 선물을 준비했는지 准备了什么礼物 까지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나오면 이게 뭐였더라 고민스러운 예문이었습니다. 你猜猜我为你准备了什么礼物 였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옵니다. 긴 목적어는 정말 많이 나오니까 꼭 한번 다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차이가 또 연습 문제에 선생님이 넣어드렸었는데요. 그가 대략 30살쯤 된다고 예상을 합니다.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긴 목적어. 한번 연습 문제에서 풀었으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我猜 내가 추측한대. 我猜 그 다음에 그 뒤에 주, 그 다음에 명사, 수러, 그 다음에 부사 이렇게까지 들어가고 대략 부사 중요했죠? 大概까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我猜他大概30岁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추측하기에는 그가 대략 30살인 것 같아요. 我猜他大概30岁 까지 포인트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목적어를 가지는 역시 동사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이름제 동사는 정말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프린트에 선생님이 이름제 동사 많이 넣어드렸으니까 꼭 이름제 동사를 암기하시고 내가 부족한 부분들 보충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2번 보니까 선생님 일단은 우회전을 해요. 여러분 우회전은 뭐 알고 있어요? 왕요 뭐 배웠어요 여러분? 과일을 배웠어요. 맞아요. 시험에는 여러분 과일가 나옵니다. 근데 과일만 안 나오고 해전하다 전자라고 해서 주안도 시험에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주안 이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왕요 과이 대신에 나온 거다. 그러면 과이 자리에 뭐만 넣어주면 될까요 여러분? 왕요 주안 이런 포인트만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100% 이거는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문장을 못 만드는 거지 그 자리에 그냥 갖다 넣어주기만 하는 겁니다. 그럼 이곳에서는 여러분 우회전할 수 있죠. 그러면 这里可以往右拐 대신에 뭐만 바꿔주면 된다? 往右转 이렇게 적용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외우세요. 고아이도 나올 수 있고 주안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우리 어디서 배웠어요? 고아이는 친줄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곳에서는 만약에 시험에는 우회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림도 나올 수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쌤이 너무 강조해드렸던 기본적인 동사 친줄 활용하시면서 이곳에서는 마땅히 우회전하는 것을 금지해 말합니다. 这里应该禁止往右拐 대신에 만약에 좌회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림이 바뀌었다. 표지판이 딱 바뀌었어요. 직진하는 그림이 나오고 금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往左拐 아니면 직진하다는 뭐라고 합니까? 往前走 똑같이 往 여기다가 뭐만 넣어주면 될까요? 앞전자 前 조만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직진하다 往前走 이렇게만 딱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직진을 하거나 우회전을 하거나 좌회전을 하거나 가능할 수도 있고 그럴 때는 거의 금지할 때는禁止 이런 것들을 응용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네요. 고아이 대신에 뭐가 응용이 될 수 있다? 주어안이 나올 수 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 한 여자가 사진을 찍고 있어요. 照 여러분 그래서 우리 카메라를 뭐라고 해요? 照相机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照가 나오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게 뭡니까? 照相 이렇게 딱 들어가야 돼요. 照相 이게 들어가야 돼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여행을 가셨는데 역시 말을 잘해야지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회화상에서 쓰는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여행을 가셨는데 지나가는 여행객에게 사진을 한 장만 찍어달라고 부탁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그럼 누군가에게 부탁할 때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 你帮我 이거 딱 넣어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칭리는 이제 예의를 차리고 싶을 때는 칭리 넣어주셔도 되고요. 그냥 나왔을 때는 빵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칭리 빵워 사진 좀 찍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짜오샹이 동목이합사잖아요. 쌤 이렇게 두 줄 그어지면 동사 목적어의 구조를 이루는 동목이합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사진 한 장만 찍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짜오이장보다는 이 생략에서 짜오장샹 우리 아까 이 생략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这是个假消息 이것처럼. 그래서 사진을 찍다 照张相 사진을 몇 장 찍다 照几张相 여러분 이런 게 듣기 시험에 나옵니다. 이런 거에서 듣기가 안 들리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에서 照相밖에 안 해왔거든요. 그럼 사이에 이가 생략되는 照张相 照几张相 이런 것들을 훈련해 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진 좀 찍어주세요 라고 했을 때 请你帮我照张相好吗?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너무 좋죠. 말을 잘하면 당연히 듣기 혹은 HSK 4급 쓰기가 공부가 수월합니다. 근데 회화가 안 되면 그냥 공부를 위한 공부만 하면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 너무 좋으니까 꼭 외워놓으셨다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请你帮我照张相好吗? 까지 넣어드리려 할게요. 근데 여러분 한 번은요. 照만 나오지 않고 사진을 찍다라고 해서 또 다른 동사가 나왔었는데 그때는 다른 동사가 나왔어요. 여러분 요즘에 휴대폰으로 셀카 찍는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들다라는 이름자 동사가 나왔어요. 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에 딱 들면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그럼 어떤 동작의 결과의 지소? 당연히 첫 번째 동사 들고 있는 그래서 쥐저 소지 이게 하나의 덩어리.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요즘에 셀카를 중국어로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자신을 찍는다라고 해서 自拍라는 찍다 촬영하다 파이라는 동사도 있어요. 이런 게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역시 이름제 동사 举든 채 찍다 파이 이렇게도 응용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셀카를 찍다를 중국어로 뭐라고 한다? 원래는 自己拍自己인데 간단하게 써서 自拍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셀카 찍는 거 좋아해 라고 했을 때 我爱自拍 이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휴대폰에 든 채 셀카를 찍어요. 她举着手机自拍 이런 거. 한 번 나올 수 있지만 그 한 번이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 그 시간이 되었다면 너무 아깝잖아요. 왜 100점이 높으니까. 이런 것들을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她举着手机自拍였습니다. 찍다는 照와 파이 두 개 동사가 있어요.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무조건 매년마다 나오는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여자가 굉장히 슬퍼하고 있어요. 상시마다 상신입니다. 여러분 쌤 이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 소식이 나로 하여금 그녀로 하여금 놀라게 하다. 상심하게 하다, 기쁘게 하다. 그냥 레파토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동사 자리에 뭐 넣을까요? 랑이라는 겸업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나로 하여금 这个消息让我很伤心 이런 표현들을 여기서 바꿔서 응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그림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막 불만을 이렇게 불만적인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또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죠. 많이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결과가 시작 这个结果 그녀로 하여금 시작 让他 굉장히 만족 못하게 했습니다. 非常不满意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 어순별 문제에서 출제가 비슷하게 됐던 문제예요. 이런 것들을 어디에 여러분 쓰기 제2부분에 응용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어만 싹 바꿨어요. 이 결과 그녀로 하여금 뿌만이 만족스럽지 않게 했습니다. 이렇게 딱 들어가야 되겠죠. 这个结果让他非常不满意 까지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很伤心 대신에 다 이런 제시어만 바꿔서 응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번이었습니다. 자, 5번 볼게요. 그럼 두 사람이 막 지금 뭔가를 하고 있어요. 吵架 싸우고 있어요. 우리 리아 할 때 배우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시어가 바뀌어요. 여러분 이거는 독해 제1부분에 빈칸 채워 넣는 문제 정말 많이 나오는데 오해, 여러분 오해는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해하다 아니면 오해 이렇게 동사로도 쓸 수 있고 명사로도 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문제 선생님이 드리는 예문들은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가능성이 있는 예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보세요. 그들 사이의 오해가 점점점 깊어졌어요. 괜찮죠? 여러분 누구누구 사이는 선생님 되게 많이 나온다고 강조드렸고 그 다음에 오해가 깊다라는 이런 주술의 호응 구조로 여러분께서 문장을 만들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들 사이의 오해가 他们之间的误会. 그럼 여기서는 误会가 뭘로 쓰였습니까? 명사로 쓰였고 점점점 깊어졌다. 越来越深了. 점점점 뚱뚱해져서 越来越胖了.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越来越 형용사 了 이것도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예문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넣어드렸습니다. 그들 사이의 오해가 점점점 깊어졌어요. 他们之间的误会越来越深了. 이렇게요. 자, 그러면 误会가 동사로 쓰이는 예문도 가지고 왔습니다. 당신이 오해했어요. 你误会了. 제가 말한 건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이런 것들요. 我说的不是这个意思. 那个意思. 이렇게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제가 말한 건 이런 뜻이 아닌데 我说的不是这个意思. 괜찮죠. 생각 나올 수 있는, 외울 수 있는 이런 문장들 명사로 혹은 동사로 다양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해, 우회입니다. 자, 6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거 독해 제2부분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서 쌤이 쓰기 제2부분에 연결해 드렸습니다. 일단은 보호하다. 쌤 이거 배웠는데요. 保护 배우셨어요. 이 保护도 역시 동사로도 쓰일 수 있고 명사로도 쓰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환경을 보호하다 保护环境. 근데 여러분 요즘에 어떤 주제의 문제가 나오냐면 이 지구는요. 우리가 사는 집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구를 지키는 것이 우리 공동의 책임입니다. 라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지구를 보호하는 것이 保护地球是 우리 공동의 책임입니다. 我们共同的责任. 쌤이 뭐라고 그랬어요? 쓰기에 나오면 독해에 나와. 독해에 나오면 듣기에 나와. 독해에 나오면 쓰기에 나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쌤이 독해에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걸 쓰기 제1부분과 2부분에 넣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구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 공동이 아까 공동 알려드렸죠? 공동으로 열다, 공동举办 이런 거요. 그럼 우리 공동의 책임이라고 했을 때 이 责任도 독해 제1부분에 빈칸 채워놓은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지구를 지키는 것이 우리 공동의 책임입니다. 保护地球是我们共同的责任. 保护地球是我们共同的责任 이라고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쓰기 제1부분에 나오는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시험에는 고작 이렇게 나와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保护环境是 전 세계 사람들의 全世界 공동의 共同的 그냥 고작 뭐만 바뀐다? 단어만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단어만 기억해 주시고 문형은 바뀌지 않으니까 무엇은 공동의 책임이다. 이렇게만 딱 덩어리로 외워놓으시면 바로 작문 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되겠죠? 자, 그럼 비슷한 예문 한번 볼까요? 보세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읽으세요. 保护环境是 전 세계 공동의 全世界共同的责任. 시험에 나오면 뭐만 바뀌고 있다? 제시어만 바뀌고 있는 추세. 이런 포인트를 여러분께 좀 잘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번 보호하다, 보호 다 될 수 있습니다. 保护였어요.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쉽죠? 유창하다, 리우리. 자, 여러분 이 리우리는 왜 가지고 왔냐면 듣기 시험에 2개가 나왔어요. 그 사람이 중국에 온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중국어를 너무 유창하게 잘한대요. 그가 중국어 진짜 빨리 향상이 되었어요. 이게 나왔어요. 여러분 이런 게 전부 다 어디에 나온다? 쓰기에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럼 그 사람 중국어 되게 잘해요. 여러분 이 정도는 나와야 돼요. 선생님이 기초 강의할 때 학생들한테 뭘 트레이닝 시키냐면 이거 시켜요. 여러분. 니会不会说汉语? 너 중국어 할 줄 알아? 그럼 여러분 중국어 할 줄 알잖아요. 我会说汉语. 근데 머릿속에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중국어 잘 못해요. 중국어 잘 못해요. 하긴 하는데 중국어 잘 못해요. 이 중국어 잘 못해요를 뭐라고 하냐? 이걸 모른다라는 거죠. 그럼 내가 我 중국어 한유 말하는 정도가 说的 그다지 잘 못한다. 不太好. 그럼 거기다가 뭐만 넣어주면 돼요? 나도 중국어 잘한다며. 오쌤 중국어 되게 잘해. 吴老师汉语说的 아주 유창해. 很流利. 이것만 바꿔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입이 열려야 돼요. 제발 이런 좋은 문장도 외워놨다가 여러분께서 자꾸만 이런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녀가 중국어 되게 유창하게 잘해요. 她汉语说的很流利. 她汉语说的很流利. 她汉语说的很流利.
자, 제가 학생들한테 놀리는데 20년 전에 또 한참 전에 중국어 배우신 분들 20년 전에 어법을 가지고 와가지고 쌤 저는요 여기다가 첫 번째 동사를 한 번 더 적어가지고 타 수어 한유 수어더 한리울이라고 배웠는데요. 요즘은 그런 말 많이 안 써요. 그래서 첫 번째 동사 생략하고 목적어 동사 앞에 딱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세요. 정도보호가 일반 명사를 목적으로 취할 때 누군가가 무엇을 아주 잘한다. 그래서 타한이 수어더 한리우리 이렇게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녀가 중국어를 굉장히 잘해요. 자, 선생님 또 예문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녀가 중국어 굉장히 많이 향상되었어요. 여러분 최신 들어서 이 단어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향상하다 외우십시오. 티가오 자동 발사 2탄에는 나옵니다. 향상하다, 디가오. 그래서 그녀가 중국어 굉장히 빨리 향상이 되었습니다. 타한유, 디가오더 很快 이렇게 두 개가 듣기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타한유, 디가오더 很快 문형 똑같죠. 타한유, 디가오더 很快 여러분 쌤하고 지금 100문제 푸시는데 뭐 더에 관련해서는 선생님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 아시죠? 너무 많은 예문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더 나오면 수러더 부사형용사까지만 포인트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창하다, 리울리, 향상하다, 디가오 꼭 외워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쌤하고 배웠던 거 복습 좀 한번 하고 들어갈까요? 진정한 친구, 真正的朋友, 진정한 사랑, 真正的爱情, 진정한 우정, 真正的友谊.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어순별 문제에 나왔던 것도 이렇게 응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真正 나오면 쌤하고 배웠던 거 뭐 있었습니까? 진정한 우정은요. 여러분 독해 제1부분에서 이렇게 빈칸 채워놓는 문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선생님하고 공부 이렇게 했으면 바로 3초도 안 걸리고 요이 넣어주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우정은요. 真正的友谊 받지 않습니다. 쌤하고 어순별할 때 배웠던 거 부소 무엇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 소리를 읽으세요. 이거 전체가 듣기 시험에 나옵니다. 시간과 거리의 영향 时间和距离的影响时间和距离的影响 그래서 진정한 우정은요. 시간과 거리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기 제1부분에서 출제된 바 있는 예문들을 이 부분에 활용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真正的友谊不受时间和距离的影响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생각하는 친구는요. 상대방과의 관계는 우리 두 사람의 관계는 바람이 솔솔 통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 오래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중국어로 들어갈게요. 진정한 우정은요. 真正的友谊 필요합니다. 需要 여러분 需要오늘 쌤이 뭐라고 그랬어요?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고 그 이하가 목적어인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다 술목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유지하다 5급 어휘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保持 일정한 거리 이 정도는 읽을 수 있겠죠? 一定的距离 진정한 우정이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좋은 말이죠. 真正的友谊需要保持一定的距离 거기다가 쌤이 어감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是的 강조 느낌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真正的友谊是需要保持一定的距离的 이렇게요. 그래서 진정한 우정이라는 것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真正的友谊是需要保持一定的距离的 이런 것들도 어디에? 특기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꼭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需要保持一定的距离 예문 너무 좋아서 쌤이 비슷한 예문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진정한 真正的朋友真正的友谊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9번 보시는데요. 제시어 부사 나오면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선생님 이거 실로 끝나는 부사 정리해드렸잖아요. 자, 暂时는 뭐였어요? 잠시, 잠깐, 일시적으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입니다. 자, 우리 실로 나오는 거 한번 쌤 얘기할게요. 按时, 뭐 있었어요, 여러분? 必须按时, 반드시 제때에,按时. 그렇죠. 그 다음에 정각에 누구 있었어요? 准时, 准时到 이런 예문 넣어드렸고요. 자, 즉시는요? 及时. 이 정도는 반드시 외워줘야 됩니다. 시로 끝나는 거 한 번 더 복습해 줘야 됩니다. 자, 暂时 나왔는데요. 자, 한 여자가 지금 병원에 있어요. 좀 상황이 심각한 것 같은데요. 다행히 생명의 위험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쌤이 이거 넣어드렸습니다. 그가 잠시 잠깐 없어요. 쌤이 이거 왜 가지고 왔냐면 생명 위험 설명해드린 바 있었잖아요. 그거 복습 한번 해드리려고요. 시작, 生命危险. 그녀가 잠깐은 생명의 위험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요. 잠시. 그래서 他暂时没有生命危险. 당연히 쌤이 만든 문장 아니고요. 우리 기존의 시험에 나왔던 예문들을 쌤이 변형해 드렸습니다. 他暂时没有生命危险까지 포인트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잠깐, 暂时. 그러면 또 暂时이 어떻게 응용되고 있냐면 저는 잠시 외국에 나가서 유학할 계획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없다 보다는 계획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계획하지 않는다, 不考虑. 쌤이 왜 또 가오리를 가지고 왔을까요? 가오리가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거든요. 쌤 진짜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는 정말 많이 나오네요. 네. 그 이하가 뭐예요? 외국에 나가서 유학을 하다. 목적어인데 연동 구조가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거. 그래서 저는 잠시 일시적으로 외국에 나가서 유학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我暂时不考虑出国留学. 이런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와 暂时도 연결해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 생소하겠죠? 암기하고 가십시오. 그래서 잠시, 暂时이었어요. 자, 마지막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네요. 지혜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 지혜 나올 수 있는데요. 양사입니다. 원래 이 지혜는 마디, 절, 단락을 나타내는 명사에 쓰는 양사인데요. 수업도 타임으로 나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업이라고 했을 때这节课라고 합니다. 这节课. 자, 듣게 나왔었어요.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잘 복습해 주셔야 돼요. 이런 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하는 말, 大家要好好复习, 복습하셔야 돼요. 무엇을 여러분? 이번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 보세요. 这节课学过的内容. 여러분 선생님이 그냥 가지고 온 거 아니라 이렇게 빈칸 채워 넣는 문제가 독해제 일부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하나, 두 개 셀 때는 어떤 양사가 들어가야 된다? 지혜가 들어가서 이 수업이라고 했을 때 저 지혜课를 써야 되겠구나 라고 적용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大家要好好复习这节课学过的内容까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제시어 살짝 바꿔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적극적이다가 나왔다고 칩시다. 지가 나와요. 학생들이 막 손을 들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가 적극적으로 이번 수업을 참가합니다. 괜찮겠죠? 그래서 他们积极地参加这节课. 덩어리로 외워놓으시면 제시어가 바뀌어도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적극적이다. 너무 중요합니다. 지지 나오면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이고 지혜가 나와도 당연히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 쓰기 제1부분 100문제 쓰기 제2부분 100문제 총 200문항을 풀어보았는데요. 이런 어휘들이 쓰기에만 나오냐? 아닙니다. 듣기와 독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마지막 시험 보시기 전에 이런 어휘들과 그리고 표현들과 그리고 문장들을 반드시 외우셔야지만이 선생님 생각했을 때 듣기, 독해 총 합쳐서 20점에서 30점은 무조건 올릴 수 있습니다.